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도지사이신 원희룡 씨의 제가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원희룡 씨는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시냐면은, 인월에 태어난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수는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고 똑똑하다. 그냥 똑똑하다 보시면 돼요. 개수들은 원래 똑똑합니다. 이 개수가 언제 인월에 태어났어요? 인월은 언제다? 양력 2월이죠. 이때 약간 춥습니다, 여러분들. 춥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신강신약할 때 따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신약이죠? 개수신약. 왜? 월지에 물이 없단 말이죠. 또는 그 물을 만드는 금이 없고 인목이 있으니까 이 사주는 뭐다? 개수신약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수신약사주다. 이게 정의를 내리고, 자, 용신은 뭘까? 첫째, 조우루는요, 인월이 좀 춥습니다. 그래서 조우루는 병화가 용신입니다. 병화가 용신. 얘가 용신이에요, 얘가. 그리고 이제 조우가 아니고 업부법. 업부법. 힘이 약하면 이제 살려주는 업부법에 하면 뭐다? 금수가 용신이 되는 거죠. 금수가. 그래서 금이 오면 금생수 올라가고 수가 오면은 보태주고. 근데 문제는 여기 시를 모른단 말이죠, 제가. 에? 만일에 시에 금수가 없다면은 그냥 병화를 용신을 쓰는 게 맞죠. 왜? 조우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시를 모르는 상황에서, 제약된 상황에서 이 사주 한번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신이 일단 조우로 불이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조후, 불 또는 업부, 금수 이렇게 볼 때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병화라는 건 뭘로 있냐면 똑똑함을 얘기하고 통찰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잘 속지 않는 거예요. 특히 똘똘한 개수가 옆에 병화가 떠 있다. 근데 이 병화가 용신이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되게 총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잘 속지도 않고, 이렇게 병화가 떠 있으면은, 더구나 보세요, 여기. 옆에 간목이 있습니다. 목생화로 흘러가서 이 병화가 또 밑에서 인목이 이렇게 흘러주고, 목생화 이렇게 흘러주니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통찰력도 있고, 눈치 말도 못하게 빠르고. 왜? 자, 개수가 있으면 목으로 수생목으로 흐릅니다, 여러분들. 이게 상관인데, 이게 지금 진토가 있고 인목이 두 개 있으면 이게 인묘진 삼합으로 될 수 있어요. 목국으로 화할 수 있는 거예요, 목국으로. 여기에 진, 가운데 묘, 이렇게 해서 요게 목국이 될 때는 수생목으로 하니까 상관이 엄청 발달한 거예요, 상관이. 상관이 발달한 사람 특징이 뭐다? 눈치, 백단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눈치 빠릅니다. 심상정 씨도 상관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눈치 캡이잖아요. 심상정 씨랑 어떻게 보면 사주가 좀 비슷하죠. 내가 지금 기억하는 심상정 씨도 개수의 나무였던 것 같아요. 똑같아요. 자, 인묘진 삼합, 목구 형성하고 거기다 간목까지 형성을 했어요. 간목까지. 그럼 뭐야? 이 세 글자가 다 나무인 거예요. 나무고, 그러면 만일 병화가 안 떴더라면은 엄청 안 풀리죠, 인생이. 인생 꽝인 거예요, 이분이. 사주 꽝이에요. 그러면 너무 나쁜 사주가 되는데, 목국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 불이 탁탁 들어오니까 목생화로 흘러간다.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상관 엄청 받아서 눈치도 빠르고 이 병화가 그 기운을 다 소통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운만 와준다면 굉장히 좋은 사주고요. 운만 와준다면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자, 이게 보세요 또 신기 충만해요, 여러분들. 6세부터 이때 정묘 또 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불덩어리인 거야. 여러분들 불덩어리는 수재예요. 오죽하면은 불이 세면은요, 여러분들 반무당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잘했을 거야 아마. 이 불이 와서 모르는 게 없는 거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책을 딱 보면 그냥 한눈에다 익힐 정도로, 한눈에 외울 정도로 총명함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사주풀이 할 때 신살이나 무슨 격 이런 걸 따지지 않고요. 적천수의 원리대로 생극재화를 바탕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사주를 풀이한 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뭐 신살이 어떻고 무슨 살이 어떻고 뭐 무슨 격
저는 그거 좀 사실 저는 그런 형식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사주를 볼 때 생극자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역할 공부하시는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엄청 탁월하게 똑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6세부터 이 5년 동안은요 이 무토인데 무토는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무기의 합이 돼 또. 그러니까 무토가 계수를 만나면요 이게 또 합화가 되는 거야 또. 주변이 다 불이니까 또 불이 되는 거야. 그러니 완전히 신기죠, 신기. 와, 대단한 거죠. 다 불덩어리인 거야, 사주가. 아마 이분이 내가 볼 때 모르기라도 반무당일걸요. 혹시 뭐 귀신도 보이지 않나? 이분한테는. 원래 불이 강하면요, 이 음한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무기합으로 엄청 밝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진토 뭐다? 진토는 임묘진이라 해서 임묘진 썩 좋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좀 약간 좀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시를 안 되면 이제 더 정확하지. 시를 안 되면은 자 보세요. 이 사람 용신이 내가 불이라 했지 않습니까? 여기 4, 5미를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특히 이제 정치가라든가 연예인 또는 스포츠 선수는 이 사주의 운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 평범한 사람보다 여러분들 평범하고 그냥 월급 받는 사람들이 운이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사람이 소속된 어떤 집단의 운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정치가 또는 뭐 연예인, 스포츠 선수는 개개인의 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되고 이 사람 사업이 이뤘으니까 평탄했다. 생이 짠짠짠. 굉장히 아마 그 영특하고 되게 똑똑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몇 살이면 64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46에 19에 56세죠. 대우는 이제 올해부터 임수로 넘어간 거예요. 임수로. 그렇죠? 임수로. 자, 미토의 그 총명하면서 완전 불덩어리에 총명하면서 지금 56세부터는 뭘로 갔다? 임수. 자, 제가 뭐라 했어요? 용신이 수 된다고 그랬죠? 왜? 계수 신약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56세, 올해부터 이 사람을 도와주는 뭔가 운이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다시 해서 이게 신약사주의 비겁이 온다는 건 내 주변에서 나를 이제 밀어주는 거지. 뭔가 일이 잘 풀리게. 뭔가가 풀리는 거니까 이때는 뭐다? 총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좀 나쁜 말로는 영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56세부터 뭐 온다? 우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힘이. 그것도 지금 현재 56세니까 아주 서서히 나타나요. 서서히. 그래서 올해가 여러분들 올해가 기해년이죠. 기해년. 지금 올해 하반기는 뭐죠? 사이충이에요. 안 좋아요. 대우는 물론 임수로 왔지만 올 하반기는 사이충이니까 제가 원효시라면은 잠복하고 있다. 잠룡으로 해야지 지금 나설 필요 없어요. 절대로 원효시는 올해가 지나기 전에는 어떤 상황에도 끼어들면 안 돼요. 이 정치하는데 끼어들면 안 돼. 그냥 지금은 제주도지사 하시면 제주도지사로 그냥 입에도 나와서는 안 돼. 예, 그러니까 마치 없는 사람처럼 마치 투명인간처럼 지금 존재하고 계셔야 돼요. 내년 2월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기해년에 뭐다? 투명인간이에요. 투명인간.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야. 왜? 사이충으로 용신이 깨지니까 나서면은 100가지 나쁜 일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내년은 뭐죠? 내년은 이제 경자년 이렇게 되죠. 경자년 오면 어떻게 된다? 금생수 흘러가고, 그렇죠? 자진수국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진수국으로. 그러니까 이 계수 이분한테는 나무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불이 좋은 거지, 조우로. 그리고 업부법으로 금수가 좋은데 경자가 오면 갑경충. 일단 간목을 탁 깨. 그래서 뜨거운 불을 불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불을 좀 간목을 깨물어서 약간 좀 식혀주고, 그렇죠? 식혀주고 자가 오면서 자진수국으로 여기서 물로 바뀌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계수신약사주가 그 업부법으로 비겁이 운이 오면서 비겁과 인수가 같이 오는 거죠. 인수가 오면서 나한테 힘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힘을. 자, 경금은 뭐다?
경금 인수니까 문서운, 권리, 권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자는 뭐다? 나의 동료들이 나를 밀어준다. 열심히 이렇게 잘 되라고. 자, 그러면 대운 좋죠? 대운 좋죠? 임수대운? 세운 좋죠? 좋죠, 그러면? 그러니까 내년 2, 3월 가면은 내년 2월이나 3월부터 어떻게 하시라? 본격적인 활동을 이제 스타트 하시라. 내년 2, 3월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 돼요. 원희룡 씨는. 그리고 이제 대운도 나를 도와주는 운이 왔고, 세운도 경자년으로 너무너무 좋고, 그쵸?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다? 신축년. 자, 신축도 어떤 년이죠? 자, 신축이 오면 병신합이라 해요, 병신합. 그래서 수로 바뀌어요. 병신합 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 사주에 뜨거운 거를 약간 식혀주는데 잘 보세요. 이게 병화가 용신인데 병신합 써온단 말이죠. 자, 이게 그럼 불길할까요? 어떨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주가 너무 불이 많기 때문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병신합수로 병화를 약간 좀 식혀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나쁘지 않다 보고요. 그러면서 계수의 힘이 되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로 힘이 되는 게 아니고, 자, 이 병화에서는 공부를 잘할지 모르지만은 그 액션하는 힘은 좀 약해요. 근데 이 신금이 와서 병신합 수로 되니까 계수가 힘을 찾아서 내가 비로소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럼 말빨이 세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계수가 말은 잘하고 하는데 뭔가 에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설득이 안 돼, 사람들한테. 근데 수가 와서 병신합 수 이렇게 되고, 아니면 경금이 와서 금생수 이러면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말의 파워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신금이 와서 축은 또 이 축은 동토예요. 축은 동토. 근데 축에서 원래 이 사금 있죠? 사유축의 합금이에요, 원래는. 사유축 합금인데 사축이 되는데, 이 사실은 사축은 어떤 사람 뭐 사축도 금이라는데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원래 이 사유축이 진정한 금이고, 요걸 빼고 사축하면 사실 이건 합이 되는 건 아니라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유합금, 축유합금 말이라도 사축은 화와 토가 각기 따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축이 나쁘냐를 따져보자고. 축은 뭐냐면요, 시베리아 동토예요. 얼어붙은 땅. 근데 어떤 땅이야? 물이 얼어붙은 거예요. 물이. 자, 그러면 얼어붙은 물이 온단 말이에요. 얼어붙은 그 얼음 덩어리가 와요. 물이 얼음 덩어리가 온단 말이야. 와서 사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사축으로. 그럼 뭐가 되죠? 동토가 녹죠. 그렇죠, 여러분들? 동토가 녹죠. 그러니까 뭐야? 축도 물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물이 역할을. 그러니까 뭐야? 불도 건재하면서 축토가 와서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을 하는 거죠. 계수에다가. 그렇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축이 와서 좋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신축년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민년이죠. 이민년. 대통령 선거는 언제 하느냐? 바로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이민년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가 몇 살이냐면은 56세죠. 64년이 56세니까 내년이 57세, 신축이 58세, 59세. 자, 그럼 어떻게 돼? 6, 7, 8, 9, 0. 임수대운이, 여러분들, 임수대운이 어떻게 된다? 6, 7, 8, 9, 0. 60세까지는 이어지니까, 스틸 대운은 임수 그대로고요. 임수 그대로고, 세운도 이민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 경자 좋고, 신축 좋고, 이민도 괜찮고, 대운은 임수고. 그렇다면 원희룡 씨는 여기서 한번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2022년 전에 뭔가 굉장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워를, 힘을. 그렇다고 그 2020년에 대통령이 된다, 이거는 잘 모르겠고,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고, 대선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상당한 영향력을 보수 쪽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요. 이분이 이제 그 다음이 문제가 뭐냐면 바로 6, 7, 8, 9, 9, 그러니까 61세부터 65세, 이때가 문제인 거예요. 왜? 이때가 인신중요거든.
그래서 여기 지금 월지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빨이 깨지기 때문에 인수축은 좋을 일은 없죠. 그렇죠? 인수축은 좋을 일은 없어요. 60, 65세는. 그리고 이따 부분은 66세. 66세부터 개수가 오죠. 개수는 뭐죠? 여기 개수 신약인데 개수가 오면 뭐야? 힘이 되어줘요. 그래서 용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개수가. 그리고 66, 67, 68, 69, 70까지 개수고 71세부터 다시 75세까지 유금이죠. 71세에서 75세가 바로 뭐다? 유금. 자, 유금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 진유합금이 되고, 그죠? 금이 되고, 자, 사유합금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유합금. 그럼 뭐죠? 받을 권리, 권한, 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운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희룡 씨가 임수에서도 좋지만은 그 다음에 바로 인신축은 깨지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뭔가 우파 통합에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해요. 큰 역할을 생각하는데 과연 대권 후보로 나올 수 있냐에서는 약간은 좀 모자라다. 힘이 약간은 모자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번 걸러뜨고 인신축이니까 그 다음 그러니까 2022년엔 조금 만만치 않고 다시 4년은 2020년도 조금 그렇고 근데 2030년이 오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나? 나이가 이제 46세? 지금 대통령 선거가 22, 26, 30이죠? 이게 36이죠. 36세. 그 다음에 여기 30세. 그럼 66세죠? 66세. 그렇죠? 66세. 66세.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렇죠? 12년이니까 다시 한번 계산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사람의 그 사주를 본다는 거는 오차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36에 19, 56세. 그리고 이민년이 내년이 7, 8, 9, 59세. 그렇죠? 그 임수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년을 더하면 63세. 그렇죠? 그러면 신이니까 이건 어렵고 다시 이제 4를 더하면 63에 그다음에 67세. 그렇죠? 67세. 그러니까 67세에 대통령 선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66세부터 운이 트이기 시작하거든. 이제 개수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은 66세 이후에 이 계유대운에서 사유합금, 진유합금 문서 권리 들어오고 개수가 날 도와주고 해서 한번 대권에 대한 어떤 욕망을 한번 가질 수 있다 봐요, 여러분들. 대권에 대한 욕망을. 그러니까 원희룡 씨는 좀 아쉽지만 뭐 아쉬울 건 없어요. 어차피 뭐 운 잘 타고 났으니까 사주 좋고 그냥 뭐 그래도 뭐 누구나 다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원희룡 씨의 가장 좋은 선택은 뭐다? 이번 내년 내후년 운이 되게 좋거든. 그래서 대권 후보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다가 좀 안 되면은 어떤 한쪽에다 밀어주고 그리고 고문을 밀어 쓰면서 그 다음 한 몇 년간은 뭐 어떤 지금처럼 이제 뭐 지사를 또 하시든지 아니면 무슨 뭐 또 다른 어떤 관직에 계시면서 뭐 총리도 가능하잖아요. 총리, 그렇죠? 총리,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세월을 낳을 필요가 있어요. 강태공처럼. 국무총리 이런 거 하면서 그리고 세월을 낳고 그리고 67세 사실 뭐 지금 이 노령화 사회에서 67세도 굉장히 젊은 나이예요, 여러분들. 아직 뭐 트럼프도 몇 살인데 지금 나이가 아베는 또 몇 살이며 그러니까 충분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국무총리라든가 뭐 이런 등등을 하면서 캐리어를 더 쌓다가 66세 넘어가면 대통령 선거에서 한번 가능성이 있겠다.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운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노력을 해야겠죠. 노력을.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노력파예요. 원희룡 씨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6세 이후에 대권으로 한번 도전할 만한 그런 때가 온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